B 2023년 12월 7일 새벽 3시 42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84세 재벌 회장 김태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 밖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원장부터 찾아. 휴대폰을 켜는 소리, 서재로 달려가는 발소리, 서랍을 뒤지는 손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추억, 사랑, 아니면 돈?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재벌가의 상속 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돈 앞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괴물로 변하는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재산 2조 원, 가족 11명, 그리고 단 하나의 유언장. 과연 이 가족은 돈을 지킬까요? 아니면 가족을 지킬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VIP 병동. 84세 김태준 회장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의 개인 재산만 8천억 원. 상장사 지분과 부동산을 합치면 실제 가치는 2조 원이 넘습니다. 1960년대 작은 섬유 공장 하나로 시작해서 반도체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제국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 아니, 정확히는 수년 전 작성한 유언장이 있었지만 최근 가족 간 갈등으로 다시 쓰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겁니다. 병실 안에는 50년을 함께한 78세 부인 이순희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장남 김현우 부사장의 부인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두 여인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김 회장의 가족 구성은 복잡합니다. 부인과의 사이에 이남일녀, 장남 김현우 52세 현재 그룹 부사장, 차남 김현준 49세 건설 부문 대표이사, 장녀 김서연 47세 미술관 운영, 그리고 손주가 5명, 현우의 아들 3명, 현준의 딸 2명, 총 11명의 가족이 이제 곧 펼쳐질 상속전쟁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대 60%, 즉 2조 원 중 1조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5년 안에.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회장의 의식은 오락가락했지만 가족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룹 본사 회장실. 장남 김현우가 혼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세 예상 계산서였습니다. 총 상속 재산 2조 1천억, 상속세 1조 500억.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동생 김현준이 들어왔습니다. 형, 아직도 계산하고 있어?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 현준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하지? 능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준다고. 그 순간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형이 그룹 전체를 독식하겠다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회사를 지키려는 거야. 지분이 분산되면 경영권이 흔들려 지킨다는 게 형 혼자 다 가져간다는 뜻이잖아. 현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목소리 낮춰. 여긴 회사야. 회사? 이게 우리 집안 문제인데. 회사가 무슨 상관이야.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생 형제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현우는 어려서부터 후계자로 키워졌습니다. 명문대, 해외 MBA, 그룹 핵심 계열사 순환 보직 근무, 완벽한 엘리트 코스였죠. 반면 차남 현주는 항상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넌 건설 쪽을 맡아라. 그게 너한테 맞아.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형만 기회를 받는 거지?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상속. 이번만큼은 절대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현우의 부인 박지은이 시어머니 이순희 여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병세가 정말 걱정이네요. 응.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길어야 2달이랜다. 이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께서 유언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순간 이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저 아버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지은씨. 이 여사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 25년이 됐지. 그동안 며느리로서 잘해준 건 인정해. 하지만 명심해. 이 집안의 재산은 내 자식들 것이야. 며느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야. 박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남편을 걱정해서. 걱정은 네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그냥 조용히 있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박지은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녀를 깔봤습니다. 우리 현우가 더 좋은 집안 딸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 말을 25년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지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명문대에 보냈고 장소는 이미 그룹 계열사 인턴이었습니다. 내 아들들만큼은 이 집안에서 절대 밀리지 않게 할 거야. 그것이 그녀의 각오였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김 회장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많아졌고 의료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장녀 김서연이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달빛만이 비치는 고요한 서재. 아버지.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지주회사 지분 51%, 장남 김현우에게 승계, 대성건설 지분 35%, 차남 김현준에게 승계, 강남 소재 부동산 3건, 장녀 김서연에게 증여. 역시 형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서연이 돌아보니 차남 현준의 부인 최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건 유언장이네? 언니가 몰래 아버님 유언장을 보고 있었어?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는 거지? 이건 비밀이 아니야. 아버지 유언장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유언장을 미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최미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역시나 형님이 다 가져가는 구조네. 우리 현준이는 건설 쪽 35%만 받으라고. 아버지는 회사를 지키려고 하신 거야. 지분이 분산되면 지켜. 독식하려는 거지. 언니는 부동산 3건 받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억울하게 당해도. 두 사람이 유언장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둘이? 또 다른 목소리. 이번에는 박지은이었습니다. 세 여인이 서재에서 마주쳤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유언장. 박지은의 눈이 유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보여줘. 안 돼요 형님, 이건.
보여달라고. 박지은이 유언장을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아버님은 현우를 선택하셨네. 형님도 만족하시겠네요. 그룹 전체를 받으시니까. 최미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만족? 당신은 상속세가 얼마인지 알아? 1조가 넘어.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해. 그 과정에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그건 형님 가족 문제죠. 우린 건설 쪽 35%만 받으면 되니까. 35%? 대성건설 시가총액이 2조인데 35%면 7천억이야. 거기에 상속세 50%면 그래도 3천억은 남잖아요. 새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순희 여사였습니다. 새 여인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유언장을 몰래 보고 있었어?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을 나눠 가질 생각만 하고 있어? 어머니 이건... 닥쳐. 다들 나가. 그날 밤 김 회장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며칠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장손 김준호를 비롯해 5명의 사촌들. 형 들었어? 할아버지 유언장 내용. 둘째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한테 들었어. 준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룹을 다 받는 거야? 막내 준서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야, 다는 아니야. 지주회사 지분 51%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그룹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잖아. 이번에는 사촌 김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오빠 솔직히 말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 할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만 다 주는 거. 우리 아버지는 건설 쪽 조금만 받고. 그건 할아버지 뜻이니까. 할아버지 뜻? 아니면 큰어머니가 로비한 거 아니야?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린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큰어머니가 얼마나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 그만해.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5명의 손주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촌들. 명절 때마다 함께 놀고 할아버지 생신 때마다 함께 축하했던 그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형,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둘째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촌이야. 가족이고. 가족? 예린이 비웃었습니다. 오빠 정말 순진하네. 돈 앞에서 가족이 뭐가 중요해. 오빠들은 좋겠다. 큰 집이니까 떡고물이라도 많이 떨어지겠네. 너희도 봤잖아. 건설 쪽 35%면 35%? 그게 얼마야? 상속세 내고 나면 얼마나 남는데? 예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의 갈등은 부모 세대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와 특권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울대 가더라. 준혁이는 성적이 좀 떨어지네. 예린이는 예쁘긴 한데 공부는 글쎄.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가가 남았습니다. 상속. 누가 더 많이 받느냐가 결국 할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 손녀 김혜진은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6세.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래? 그녀는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화목한 모습을 꿈꿔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리고 사촌들.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 밥 먹고 웃는 그런 가족.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서로를 경계했고 사촌들조차 경쟁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어린 소녀는 그날 밤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방식으로. 12월 초.
김태준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VIP 병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부인 이순희, 장남 현우 부부, 차남 현준 부부, 장녀 서연, 그리고 손주들까지 11명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회장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다들 왔구나. 아버지, 할아버지. 가족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애들아, 가까이 와봐. 자녀들이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장남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 너는 내가 만든 회사를 잘 지켜줘야 해. 내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김 회장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버지. 가족이야. 가족.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일만 했어. 회사를 키우는 데만 모든 걸 바쳤지.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4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희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아버지. 현우야,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넌 항상 1등이어야 했고 완벽해야 했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현준아. 차남 현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 너한테도 미안해. 항상 형과 비교했지. 너도 충분히 훌륭한 아들인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리고 서연아. 내 아버지. 장녀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라고 차별했던 거 미안해. 너도 내 소중한 자식인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딸은 다르다고 생각했어. 잘못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네, 여보. 이순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고생 많았어. 당신은 나한테 최고의 아내였어. 무슨 말씀을,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나는 당신한테도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항상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 김 회장이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너희들 부탁이 있어. 내 아버지. 싸우지 마라.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지 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썼어. 순간 가족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랍에 있어. 내 서재 오른쪽 서랍에. 아버지,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알아야 해. 김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재산을 똑같이 나눴어. 세 자식에게 똑같이. 뭐라고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형제들이 함께 경영해. 지분도 똑같이 나눠. 그게 맞는 거야? 장남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경영권이. 경영권? 그게 뭐가 중요해, 가족보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현우야, 형으로서 동생들을 챙겨줘. 네. 아버지. 현준아. 형을 도와줘. 경쟁하지 말고. 함께해. 네. 아버지. 서연아. 오빠들 사이에서 화합을 이뤄줘. 네. 아버지. 그리고 너희 며느리들. 김 회장이 박지은과 최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가족이야. 서로 미워하지 마. 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들아. 손주들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촌이야. 피를 나눈 가족이지.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할아버지가 제일 슬퍼할 일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기억해라.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돈은 또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끝이야. 그리고 김태준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보.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B. 심전도가 평탄선을 그었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새벽 3시 42분. 김태준 회장. 향년 84세로 타계했습니다. 병실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기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장례식장. 3일장으로 치러진 김 회장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각계각층의 사람들. 하지만 정작 상주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장남 현우와 차남 현준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형, 응. 아버지 유언장 정말 다시 쓰신 거 맞아?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똑같이 나눈다고. 현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현준아. 응?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싸우지 말고 함께 경영하자. 현우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나도 생각해봤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 회사보다 가족이 중요해. 형 고마워. 두 형제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김 회장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유언장. 나 김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1. 대성그룹 지주회사 지분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 각 33.3%씩. 순간 장남 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51%가 33.3%로. 2. 각 계열사 지분도 동일하게 균등 분할. 3. 부동산 자산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 4. 현금 및 유가증권. 배우자 이순희에게 50%. 자녀들에게 나머지 50%를 균등 분할.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5. 단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룹 전체의 경영권은 세 자녀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3인의 합의로 결정하며 의견이 갈릴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공동경영. 이것도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조항이었습니다. 6. 이는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7. 만약 자녀들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분은 자동으로 공익재단에 기부된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익재단에 기부? 네. 아버님께서는 자녀들이 싸우느니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남기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즉 세 분이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재산을 잃게 됩니다. 싸우는 순간 2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장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잃는다. 협력하면 함께 나눈다. 아버님 참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네요. 박지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회장의 마지막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함께하라. 아니면 모두 잃게 된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유언장 공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법정 싸움을 통해 재산을 다시 나눌 것인가. 이사회실에 세 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운명의 회의였습니다. 형, 우리 어떻게 할까? 차남 현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공동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는데. 형, 솔직히 말해. 형도 불만스러운 거 아니야? 현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형은 원래 51% 받을 예정이었잖아. 그런데 33.3%로 줄었어. 손해본 거지. 손해? 현우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신 거야. 더 큰 걸?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51% 받고 동생들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33.3% 받고 가족으로 남는 게 낫지 않아? 현주는 침묵했습니다. 형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현준아, 우리 이렇게 하자. 1년만 시도해보는 거야. 공동경영을. 1년? 응. 1년 동안 협력해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나는 믿어.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고. 알았어, 형. 1년이면 충분해. 해보자. 바로 그때 장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나는. 응? 서연아, 무슨 얘기야? 나는 경영에서 빠질게. 뭐? 두 오빠가 놀라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원래 회사 일에 관심 없었잖아. 미술관 운영하는 게 좋고 그게 내 길인 것 같아. 그래도 지분은 가지고 있을게. 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게. 대신 서연이. 두 오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이 싸우면 내가 중재할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내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을게. 서연아, 오빠들 부탁해. 진짜 화합해줘. 가족 지켜줘. 아버지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이잖아. 세 남매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협력을, 화합을, 가족을.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레스토랑. 박지은과 최미라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회동이었습니다. 형님. 응.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최미라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솔직? 네. 형님도 불만스러우시잖아요. 원래 51% 받을 거였는데. 그건 인정하세요. 우리 둘 다 속상한 거. 시어머니도 남편들도 애들도. 박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솔직히 억울해. 우리 현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평생을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그쪽? 우리 현준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형 그늘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두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라 씨. 네? 우리가 이렇게 불만 가지고 있으면 남편들도 흔들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원하신 건 협력이잖아. 우리가 뒤에서 남편들 부추기면 어떻게 돼? 박지은이 최미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져.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 잃게 돼. 2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야. 하지만 형님, 나도 처음엔 화났어. 억울했고. 근데 생각해봤어.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뭔지. 당장의 몫이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기적으로 봐야 해. 무엇인데요? 가족이야. 이 가문. 아버님이 평생 일궈온 것. 우리 애들이 물려받을 것. 박지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라 씨. 우리가 현명해지자. 당장의 손해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남편들이 잘 협력하면 회사는 더 커질 거야. 그럼 우리 애들도 혜택을 보고 33.3%라도 회사가 2배로 커지면 51%보다 많아지는 거야. 최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했네요. 고마워.
우리가 뒤에서 남편들을 지지해주자. 그게 진짜 현명한 아내야. 두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25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김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 장남 현우와 차남 현준이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룹 전체 매출이 1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 상승했고요. 주가도 30% 올랐습니다. 임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현우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 경영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현준 부회장도 동의했습니다. 그도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형제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응? 협력하니까 오히려 더 좋네. 혼자 결정할 때보다 실수도 줄고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니까 오히려 회사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 형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를 동료로 대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린 형제잖아.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1년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 나 이번에 회사 인턴십 합격했어. 둘째 준혁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진짜? 축하해. 어느 부서야? 전략기획팀이야. 형이 추천서 써줘서 도움 많이 됐어. 고마워. 당연하지. 우린 팀이잖아. 예린아 너는? 나는 작은아버지 밑에서 배우기로 했어. 건설 쪽이 재미있을 것 같아. 작은아버지가 멘토가 되어주시기로 하셨어. 좋네. 우리 서로 다른 분야에서 배우고 나중에 시너지 낼 수 있겠다. 5명의 사촌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동료였습니다. 팀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막내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응?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런 유언장을 남기신 거. 맞아. 장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싸울 걸 아셨던 거야.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신 거고.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잃는다는. 정말 할아버지다워.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다니. 손주들은 잠시 침묵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보고 계시죠? 예진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이순희 여사가 혼자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됐어요. 애들이 화합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와 현준이가 함께 일하고 서연이가 중재하고 며느리들도 이제 덜 싸우고 손주들도 서로 돕고 있어요. 이 여사는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유언장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네요. 협력의 힘, 가족의 소중함. 당신은 죽어서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여보. 우리 가족 지켜줘서. 마지막까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달빛 아래 한 노인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성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매출 15% 증가, 영업이익 20% 상승, 주가 30% 상승.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화합했다는 것. 김태준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재산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 그는 평생 일만 하며 돈을 벌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84년의 인생을 살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그것은 바로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대성그룹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의견 충돌도 있고 갈등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협력의 힘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것을. 장남 현우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왜 동생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나 생각했죠. 51%가 33.3%로 줄었을 때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가 제게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을. 형제를 돌려주셨습니다. 동생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혼자일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의사결정도 더 현명해졌고요. 33.3%지만 회사가 더 커졌으니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받은 셈입니다. 차남 현준도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형과 경쟁했습니다. 형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2등이라는 꼬리표가 정말 싫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형은 제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는 것을,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형과 함께 일하면서 더 큰 꿈을 꿉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꿈들을요. 장녀 서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들들만 중요하고 딸은 그저 시집 보내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오빠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33.3%씩.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오빠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고 제 행복입니다. 며느리 박지은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5년간 어머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어머님도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신 거라는 것을.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최미라도 변했습니다. 저는 항상 큰 집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더라고요. 손주들도 변화했습니다. 장손 준호는 말합니다. 저는 장손이라는 부담감에 항상 짓눌려 있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사촌들과 함께 일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함께 실수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김혜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큰집 오빠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제 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막내 예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함께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들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경쟁 대신 협력을, 분열 대신 화합을.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의견 충돌도 생기고 갈등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압니다. 대화로, 이해로, 그리고 사랑으로. 1년 후 대성그룹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협력 경영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우의 전략적 사고와 현준의 실행력이 결합되면서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화합하니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한 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회장님들끼리 경쟁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들도 눈치를 봐야 했고
파벌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투자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권 분산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만들어진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분석합니다. 대성그룹의 협력적 지배구조는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합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재벌가의 이야기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2조 원짜리 재산이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유산 문제, 형제 간의 경쟁, 부모와 자식 간의 오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의 경우 평균 상속 소송 기간이 5년에서 7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부모 자식이 법정에서 싸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돈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갈라지다니. 김태준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되 협력을 강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싸우면 모두 잃는다는 극약 처방이었죠. 이런 방식은 최근 일부 기업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녀들 간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부 상속을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협력적 상속 설계라고 부릅니다. 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많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유언장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둘째, 단순히 재산만 나누지 말고 가족의 화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생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넷째, 며느리와 사위 등 인척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뒤에서 배우자를 부추기면 갈등이 커집니다. 다섯째, 손주 세대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잊고 돈 그 자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김 회장도 평생 일만 하며 돈을 벌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그가 남긴 마지막 말.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84년의 인생을 살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을 재산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가?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를 아끼고 돕는 가족,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에 매달리느라 돈을 버느라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돈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행복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좋은 가족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나요? 돈 문제로 가족이 갈라지고 있나요? 유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돈이 가족보다 중요한가요? 그 재산을 위해 평생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나요?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늙어서 혼자 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당신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김태준 회장은 84년의 인생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가 어떤 유산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족을 다시 가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2조 원의 재산을 남겼지만 그가 가족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협력의 힘에 대한 깨달음, 사랑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이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돈 문제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상속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고 있을 것입니다. 형제가 남남이 되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김 회장의 가족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협력을 선택했고, 화합을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준 회장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기억해라.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이 한마디가 그의 84년 인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2조 원의 재산보다 더 큰 유산. 그것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되 가족을 잃지 마세요. 성공하되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부자가 되되 인간성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